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2차 방송 토론 다음 날인 9월 24일 권순환TV는 궤변과 폭언 일관 하태경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되나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해 내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그 방송을 보신 분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나간 뒤 많은 시청자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하태경 의원을 강도 높게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중 한 명인 하태경 의원이 그 영상이 나간 지 사흘 만인 오늘 9월 27일 대검찰청에 형사고발됐습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약칭 4.15 국투본과 경선 공정성과 무결성을 바라는 국민의힘 당원 모임은 오늘 하태경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대검찰청에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고발 내용의 핵심은 9월 23일 2차 방송 토론에서 하태경이 공개적으로 사실과 명백히 다른 거짓말을 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하태경은 지난 9월 23일 2차 방송 토론에서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서 대법원에서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두 분이 대법원 판결을 아는지 모르는지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최재형 후보가 대법원이 판결했냐라고 되묻자 하태경은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입장을 냈다. 판결이 남은 건 유효투표냐 아니냐였다. 법관 출신 분들이 법치주의를 잘못 이해했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다고 고발인 측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발인인 4.15 국투본과 국민의힘 당원 모임은 조목조목 하태경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박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 120건 넘는 선고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정 기한은 소제기 후 180일 이내 판결이 선고되도록 되어 있으나 1년 반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판결이 선고된 것은 한 곳도 없다. 지난 4.15 총선에 대한 선거소송 중 검정기일 소위 재검표가 진행된 곳은 3곳뿐이다. 2021년 6월 28일 인천 연수을, 8월 23일 경남 양산을, 8월 30일 서울 영등포을이다. 3곳 모두에서 극히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수천 장 이상 발견되어 원고 측의 거센 문제 제기를 받았다. 각 검정 기일 후 원고들의 감정 요구 중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양의 투표지는 감정 목적물로 대법원에 새로 보관되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인천 연수을의 경우 관외 사전투표지 전체가, 서울 영등포을의 경우 사전투표지 전체가 각각 인천지방법원과 서울 남부지방법원 내 모 장소에 새로 봉인 절차를 거쳐 재보관되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검정조서를 낸 것은 인천 연수을의 경우가 유일하다. 그러나 위 검정조서에서도 향후 감정 절차가 남아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원고 측은 검정조서의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여 검정조서 기재에 대한 이 취지의 준비 서면을 제출한 바 있고 계속해서 검정조서 기재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해오고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검정조서도 되어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판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걸 무슨 판결이 났다,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하태경이가 말한 것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대법원이 위 3곳의 검정기일에서 확인한 것은 주로 각 후보에 대한 투표지의 숫자가 기존 발표와 일치하는지였다. 인천 연수을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과 수백 표 이상 차이 나는 데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관외 사전투표 300표가 갑자기 늘어나 피고인 중앙선관위조차 재검표를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서면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입니다. 인천 연수을의 경우 투표지 숫자 외에 대법원이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은 사전투표지의 QR코드 번호가 최종 발급번호 한도 안에 들어있었다는 점과 중복번호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경남 양산을과 서울 영등포을의 경우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새로 생성했지만 QR코드 검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원고 측은 신권집회 같은 투표지의 상태와 경남 양산을의 경우 종이 무게 차이, 수많은 부정투표지들의 현출을 근거로
적어도 사전투표지의 상당 부분이 진정한 투표지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를 가리기 위해 인천 연수원의 경우 감정신청서가 제출된 상태이고 다른 두 곳도 유사한 진행이 예상된다. 하태경을 고발한 4.15 국투본과 국민의힘 당원 모임은 이같이 지금까지 상황을 쭉 설명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법원이 지금까지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다. 단적으로 재검표를 실시한 3곳 중 단 한 곳도 위조투표지 혼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 절차를 마치지 않았는데 법원이 어떻게 저런 발표를 하며 만일 법원이 저런 발표를 했다면 원고 측이 법원의 성명 요구에 따라 감정 신청서를 내었겠는가. 게다가 위 3곳 외에 2021년 10월 1일 재검표가 예정되어 있던 청주 상당구와 재검표 기일을 통상 논의해왔던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선거 소송, 서울 도봉을 지역의 경우 모든 기일이 무한연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증거 조작이 없었다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면 왜 이런 사태가 전개되고 있겠는가. 오히려 재검표를 할 때마다 쏟아지는 대량의 부정투표지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대법원은 잡혀있던 재검표 기일과 향후 예정된 재검표 기일 모두를 무한연기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피고발인, 그러니까 하태경을 말합니다. 피고발인은 전 국민이 보는 공식 토론에서 대법원에서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입장을 냈다. 판결이 남은 건 유효투표냐 아니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위에서 보듯이 대법원은 판결을 내린 바도 없고 조작된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 적도 없고 또는 입장을 낸 바도 없다. 판결이 남은 건 유효투표냐 아니냐는 것도 사실무근이다. 개수상 유효 우효 판정은 오히려 재검표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잠정적인 판단이다. 왜냐하면 이후 감정 절차 등을 통해 개수된 투표지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지게 되면 유효표로 개수되었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투본과 경선 공정성과 무결성을 바라는 국민의힘 당원 모임은 2021년 9월 27일 대검찰청의 피고발인, 그러니까 하태경을 말합니다. 피고발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태경 이번에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즉 이번에 4.15 국토본과 국민의힘 당원 모임이 대검찰청에 고발한 고발장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하태경이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더구나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방송토론이라는 아주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다면 그건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는 아마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태경은 2차 TV 토론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고발도 됐는데도 어제 9월 26일 열린 3차 방송 토론에서도 말미에 황교안 후보가 주장하는 부정불법 선거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짜뉴스다 이런 식으로 또 공개적으로 말을 했다가 황교안 후보에 반박당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과연 하태경이 대검찰청에 고발된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